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좌버 TRT 푸시렉입니다. 자, 차롤이 아니고 코빙턴이 최근에 1일 전에 그 차롤을 콜아웃을 했는데요. 서브미션 레이디오라는 외국의 인터뷰를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인터뷰를 나와가지고 차롤을 콜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싸우고 싶다고 언급했는 선수 이름은 두 명이 나왔거든요. 뭐 차롤이 나오고 벨랄 무하마드가 나왔는데, 근데 벨랄 무하마드는 사실상 좀 유도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볼 수 있지. 뭐 벨랄 무하마드를 코빙턴이 자체적으로 콜라웃을 했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거 많잖아요. 뭐 그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포일이한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혹시 이 경기 끝나고 은퇴할 것 같냐라는 질문을 최근 몇 경기들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일이가 항상 말하거든요. 모른다.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경기 들어가서 뭐 크게 다칠지도 모르는 거고. 진짜 나는 매 경기 하나하나마다 그게 나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 기자들이 그걸 어떻게 헤드라인을 하느냐. 포일이에 점점. 이 경기 내 마지막 경기 내 은퇴전이 될 수 있다.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좀 유도 질문인 거죠. 그래서 벨랄 무하마드에 대해서는 기자가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뭐 싸울 마음이 있느냐. 벨랄 무하마드가 코빙턴 당신에 대해서 좀 입을 털었는데 무하마드랑 뭐 싸울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코빙턴이 뭐 싸우겠다고 했는 거지. 뭐 코빙턴이 뭐 본인이 직접 벨랄 얘는 좀 참교육 시켜야겠다라고 말하진 않았고, 코빙턴이 자기가 먼저 딱 싸우고 싶다고 말했는 사람이 차롤이라는 이름이 나왔거든요. 찰스 올리베이라. 근데 저는 또 라이트급을 왜 갑자기 또 콜라웃을 하나 싶었는데, 근데 뭐 코빙턴 말에 의하면, 근데 코빙턴 말이 구할 초과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차롤이 진짜 그 말을 했는지도 솔직히 의문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뭐 코빙턴 말에 의하면 차롤이 뭐 최근에 자기가 웰터급에 올라오고 싶다는 말을 뭐 입장을 뭐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뭐 그게 뭐 신빙성이 없진 않아요. 왜냐 차롤이 원래 항상 감량을 좀 힘들어했던 선수고, 최근 몇 년, 한 2년, 1년 정도 들어서는 뭐 감량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없었지만, 그리고 뭐 게이치 상대로 1파운드인가 0.5파운드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상 그건 개체랑 때 거기 스케일에 문제가 있었지, 그거 차롤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엇가였고,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차롤은 감량하는데 문제는 없었지만, 근데 그래도 항상 감량에 좀 힘듦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패드급에서도 싸웠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었고, 그리고 라이트급으로 올려서 기량이 굉장히 뭐 200, 300% 올랐는데, 근데 또 웰터로 올라온다? 지금 라이트급도 감량이 힘드니까 그래서 웰터로 올라온다고 하는데, 근데 웰터로 올라오는 것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웰터 치고 뭐 뭡니까 그 덩치가 엄청 크거나 뭐 웰터에서 힘이 어떨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차롤이 키도 크고 체지방이 애초에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웰터로 올라오는 거 그렇게 뭐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코빙턴이 차롤을 콜라웃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타격으로도 바르고 뭐 레슬링으로도 바른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봤을 때 코빙턴이, 그리고 일단 코빙턴이 거짓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코빙턴이 계속 뭐 발이 부러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코빙턴이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발이 부러지잖아. 발이 부러졌으면 발이 부어야 돼요. 경기하고 있는 도중에도 부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뭐 경기 5라운드 부러진 것도 아니고 1라운드 한 뭐 1분 안에 1분인가 2분 안에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일단 발이 부어왔어야 돼요. 첫 번째로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발이 안 부었어요. 두 번째, 그리고 자기가 발이 부러졌대. 그래서 졌대. 근데 그 발로 나중에도 킥을 찹니다. 예. 자기는 그 발이 부러져서 뭐 아무것도 못한 거래. 근데 그 발로 똑같이 그 이후로 계속 킥을 찹니다. 근데도 발이 부러졌대. 그리고 경기 이후에 그 뭡니까. 콜비 코빙턴이 그 백스테이지에서 그 양 무릎에다가 아이스 찜질을 해가지고 그 코치들이 자기를 부축해가지고 걸어 다니는 백스테이지 영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허벅지랑 무릎에만 아이스팩을 했지 발에는 전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 코빙턴이 발이 부러졌다고 하는 거 이거 100% 구라라 봅니다. 예. 코빙턴은 그냥 자기가 유리한 거에 맞춰서 그냥 뭐 구라를 오지게 까요. 예를 들어서 뭐 우스만이랑 싸웠을 때는
경기 3라운드인가 그때 3라운드 마지막에 아마 턱 맞고 근데 이거 뭐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근데 자기가 그 뭐야 자기 코치한테 말을 했었거든요. 뭐 I think I broke my jaw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경기 끝나니까 또 턱 부러진 거 아니래. 근데 그거는 뭐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모르겠다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같아. 부러졌다면 안 부러졌다고 하는 이유는 이거지. 아, 감히 우스만이, 내 턱 부러졌다고 하기는 존심이 너무 상하잖아. 근데 이번엔 왜 부러졌다고 하느냐? 아, 이번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유가 있어,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 경기를 돌려보다가, 1라운드에 내가 킥 찼네? 저걸로, 근데 엘보에 좀 맞았네? 그럼 저걸로 핑계 삼아야겠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막, 그 엑스레이 사진도 있는데 거기 뭐 콜비 코빙턴 이름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조작하려면 뭐 조작 뭐 어렵습니까? 뭐 대충 구글에서 사진 하나 퍼와가지고 거기 위에 콜비 코빙턴 이름만 적어도 되겠다. 아니면 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코빙턴이 뭐 발 부러졌다고 하는 거는 굴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발 부러진 거에 대해서 이번 인터뷰에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말을 했었어요. 막 왼발이 세 곳이 골절이다. 아직도 재활 중이다. 의사들이랑 함께 이런 테라피 저런 테라피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의사를 전격으로 믿고 있다. 의사 말로는 앞으로 4주 6주 남은 4주 6주 뒤에는 완벽히 뭡니까 이게 재활이 완료가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완벽하게 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발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했거든요. 그냥 내가 봤을 때 아직 그래도 이거 구라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진짜 무서운 놈이에요, 진짜. 이거 구라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친다고? 정말 제가 봤을 때 코빙턴은 정말 무서운 놈이 그러니까 구라가 너무 세심해서 좀 무섭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리고 또 구라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코빙턴이 지난번에 백업 파이터로 한번 아마 우스만 에드워즈 2차전인가? 아니, 3차전인가? 그때 그 대체 선수로 그 감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막 자기가 막 또 막 생색 오지게 냈어요. 나는 뭐 하루인가 이틀 만에 20파운드인가 뭐 18파운드를 뺐다고 하면서 뭐 남들은 절대 못할 거지만 나는 그만큼 뺐는데요. 저는 며칠 통보받고 그냥 와가지고 뭐 감량을 성공했는데요. 저는 이 컴퍼니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요. 저만한 워크 에틱을 가진 사람 누가 있죠? 막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를 또 올려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 인터뷰 때 뭐라 했느냐? 자기는 평차가 182파운드거나 183파운드거나 아니면은 자기를 진짜 흠뻑 물에 젖게 해도 진짜 겨우 최대 나오는 게 185파운드다라고 했거든. 근데 자기가 우스만이랑 리온 에드워즈 3차전 때 자기가 대체 선수로 왔을 때는 본인이 18파운드에서 20파운드 뺐다며. 근데 자기가 원래 아무리 많이 나가도 185파운드라며. 그러면 15파운드 최대 빼야 되는 게 15파운드인데 자기는 또 18인가 20파운드 뺐대. 하루 이틀 만에. 그래서 코빙턴이 하는 말은 그냥 솔직히 이거 뭐 18 넘는 거 아니냐 이거? 진짜 그냥 다구라예요 다구라. 그래서 뭐 코빙턴 그러니까 차로 콜아웃 한 것도 이것도 그냥 마음이 없는 소리인데 그냥 이번 지난 한두 달 전에 이한결이 콜아웃 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조건 걸면서 네 와이프가 무릎 꿇고 빌면은 뭐 해준다 하는 그거 뭐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뭐 콜아웃을 했는데 근데 이제 또 그 이한결이가 그걸 안 받아줬잖아요. 그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미친 놈도 아니고. 그래서 안 받아주니까 이제 또 슬슬 자기의 그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코빙턴은 경기가 재미가 없고 특히 지난 경기에서 진짜 너무 오지게 처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한테 관심을 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지고 나온 카드가 어쩌면 차롤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롤 이름을 딱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차롤과 내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로 또 어그로를 끄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만약에 본인이 진심으로 차롤을 콜아웃을 한 거라면 제가 봤을 때는 콜아웃을 했는 이유는 이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차롤이 최근에 그래플러들하고 3연 경기를 3번을 연속으로 했나? 마카체프랑 해서 지고 다리우시랑 해서 깔렸다가 이기고 그리고 그 감롯이 아니고 뭐 누군가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해가지고 스플릿 판정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코빙턴이 얘가 강력한 그래플러 만나면 지가 아무리 주짓대로라 하더라도 안 된다. 나 극강의 그래플러 아니냐. 나 극강의 레슬러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뭐 콜아웃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코빙턴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지난 경기 졌던 애들 콜아웃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코빙턴이 최근에 경기들 했던 거
타이틀전 말고는 다들 지난 경기 졌던 애들입니다. 마스비달 지난 경기 지고 싸웠고, 우들리도 퇴물 우들리 싸웠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빙턴은 원래 뭐, 그리고 라울러도 그 직전 경기 졌지 않나? 그래서 그 타이틀전이 아니다? 그러면 퇴물들 잡아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차롤은 제가 봤을 때 퇴물 절대 아닌데, 어쨌든 뭐 코빙턴이 콜아웃 했는 이유는 그거라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롤이 코빙턴 이긴다 봐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차롤이 지금 뭡니까, 마카체프한테 깔려서 지고, 또 다리우시한테 깔렸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사루켄한테 깔려서 또 졌었는데, 그 판정 스플릿 판정으로. 그래서 지금 막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 원래 상성이 원래 기존에는 주짓대로들이 레슬러들 상대로 상성이 좋다라는 걸로 흔히 알려져 있었지만, 요즘은 바뀐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뭐 라방에 말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상 레슬러들이 주짓대로들보다 어쩌면 상성이 이제 뒤바뀐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소수의 케이스를 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차로를 눌러놔서 이겼던 애들은 굉장히 그래플링 실력이 좋고, 그리고 걔네들은 주짓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마카체프, 그냥 뭐 S 티어죠. 그냥 얘는 뭐, 보통 레슬러들이 그 주짓수 잘하는 하위 발광 잘하는 애들 상대로 잘 안 뛰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마카체프는 주짓수에 대한 이해도도 높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방어해내고 눌러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사루키안도 이번 경기를 보니까 주짓수 방어 그 능력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주짓수 이해도 높고 주짓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좋고, 거기다가 그래플링 실력까지 굉장히 좋은 애들은 주짓대로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빙턴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코빙턴은 그냥 아메리칸 레슬러거든요. 코빙턴은 그냥 뭐 코미어나 필 데이비스, 또 누구 있냐, 그 코리 앤더슨 막 요런 하고 라이언 베이더 요런 급입니다. 그리고 뭐 커티스 블레이즈 요런 급이죠. 뭐 막 주짓수 잘하는 애들과 상대로 막 테이크 다운을 걸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코빙턴이 과거에 주짓대로들이랑 했던 경기들을 보면, 일단 데미안 마야전에서 절대 테이크다운 안 당하려고 필사적으로 막 그 스프롤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 당황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코빙턴이 UFC 커리어 초반에 그 뭡니까, 주짓대로한테 한번 레슬링을 걸었다가 1라운드에 바로 길로틴으로 목을 따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뭐 주짓대로들 상대로는 레슬링은 뭐 어떻게 쓰든지, 그러니까 그래플링 공방은 어떻게 쓰든지 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단 코빙턴이 차롤한테 테이크다운 안 걸 겁니다. 그래서 이거 타격전 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코빙턴이 차롤 상대로 타격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코빙턴 물바다에다가, 그리고 차롤이 공격력이 훨씬 세고, 그 차롤 킥 존나 빠르게 잘 차고, 그리고 차롤이 어쩌면 이게 맷집이 막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낙다운을 잘 당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웰터급으로 올라가서 감량에 대한 뭐 힘듦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또 차롤이 뭐 맷집에 대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또 상대가 코빙턴이다, 물주먹이다. 제가 봤을 때 차롤이, 그리고 지난 그 사루키안 경기에서도 차롤이 타격 디펜스가 굉장히 좋아졌더라고. 거의 정타로 제대로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차롤이 타격전으로 유지가 된다면 이건 무조건 이기고요. 아마 차롤이 KO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차롤이 저는 우스만보다 빠따 세다 보고, 코빙턴이 지금까지 만나본 선수들 중에서 뭐 가장 세다 보진 않지만, 뭐 우들리나 누구냐 라울러처럼 뭐 펀치가 세진 않겠죠. 하지만 뭐 그 바로 밑에 급으로 차롤이 가장 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빙턴이 만약에 뭐 차롤이 지난 세 경기에서 그래플러들을 상대로 좀 고전을 했다, 나 극강의 그래플러 아니냐 하면서 본인이 레슬링 건다. 저는 코빙턴은 레슬링만 본다면 솔직히 그냥 체력 좋은, 그냥 뭐라 해야 되냐, 체력 좋은 캐빌리 아닌가 싶어요. 코빙턴은 차롤의 그 미친 그 길로틴 잡는 그립, 뭐라 해야 되나, 뭐 트라이앵글 요런 거 못 막아요, 여러분. 코빙턴은 주짓대로들 상대로 눌러놓고 서브미션을 안 걸릴 그런 깜냥이 안 된다니까. 코빙턴은 마카체프, 사루키안 요런 애들이 아니에요. 다리우시도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 셋은 주짓수 방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근데 코빙턴은 없다니까. 그래서 차롤 상대로 제가 봤을 때 절대 못 이깁니다. 코빙턴은 뭐 테이크다운을 걸어서 뭐
그 서브미션으로 지거나 아니면 뭐 타격전으로 유지가 돼가지고 차롤한테 뭐 KO로 당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빙턴이 원래 자기가 생각했을 때 100% 이길 사람 아니면은 콜아웃 안 하거든요. 근데 차롤을 콜아웃 했다? 진짜 정신 나간 거지. 그리고 또 자기가 벨랄 무하마드 상대로도 KO 시킨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벨랄 무하마드 상대로도 제가 봤을 때 못 이길 것 같거든요. 벨랄 무하마드가 제가 봤을 때 코빙턴보다 레슬링 실력이 더 좋다 보고요. 그리고 또 타격도 스킬이 훨씬 좋다 봅니다. 코빙턴보다. 벨랄 무하마드가 번제 상대로 막 한 경기에서 5라운드 하는 동안 막 스탠스를 막 한 100번 정도 바꾸면서 막 굉장히 진짜 잣같게 경기를 하더라고. 잘하는 거죠. 극찬이 나올 만한. 근데 싸우는 입장에서 너무 잣같은 그런 스타일로 싸우던데 그거 코빙턴이 싸운다? 코빙턴은 그 벨랄 모하마드의 스탠스 샥샥샥샥샥 바꾸면서 그 짤짤이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빙턴은 뭐 차롤이랑 싸우든 뭐 누구냐 뭐 벨랄이랑 싸우든 안 된다 보고요. 코빙턴은 결국에는 뭐 차룰이랑 싸워서 지든가 아니면은 잭 델라메 아달레나를 싸우지 않을까 싶네. 코빙턴은 여러분 질 경기는 안 하는 놈이에요. 이 새끼는 타격가 한 두 명 더 잡고 뭐 타이틀전 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